공무원 인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9급 공무원의 초임 월급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공무원 채용 시험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존 시험에 더해 공직 적격성 평가, 이른바 피셋 도입이 검토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재 선발 방식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후 2027년 이후 구체적인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유예 기간도 둘 방침입니다. 도입이 검토되는 공직 적격성 평가, 피셋은 논리력과 분석력,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공직 수행에 필요한 공통 역량을 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9급 초임 월급은 269만 원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286만 원으로 오릅니다. 2027년에는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낮은 봉급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도 부여합니다.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청년 전용 대출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 직권으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합니다. 3급으로 강임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공직자 재산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매각과 백지 신탁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직권 조사도 실시합니다. 주식 백지 신고센터와 부동산 공정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심사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과 신뢰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과연 공무원은 다시 청년들이 몰리는 직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둔 이커머스 시장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절대 강자로 불리던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리면서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6조 원을 넘기며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유통업 특성상 매출이 집중되는 4분기를 감안하면 연간 50조 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약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지며 쿠팡의 성장 스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나 카드 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 국회 현안 질의와 청문회까지 이어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쿠팡 생태계의 핵심으로 꼽히던 와우카드에서 눈에 띄는 이탈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해킹 공지 이전 하루 평균 1,400건을 넘던 신규 발급은 급감했습니다. 반면 카드 해지 건수는 불과 며칠 사이 수배 이상 늘며 쿠팡의 락인 구조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규제 환경도 쿠팡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대형 플랫폼일수록 사고 한 번이 치명적인 비용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 기업 사고가 아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SSG닷컴은 신규 방문자 수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쿠팡와우에 맞서는 새로운 유료 멤버십 출시도 예고하며 고객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역시 쿠팡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한 대규모 연말 프로모션을 가동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스토어 신규 이용자의 상당수가 쿠팡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마켓 등 기존 오픈마켓도 이용자 증가 흐름을 타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까지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기점으로 이커머스 전쟁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말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판도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이 흔들린 신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쟁사들이 이탈 고객을 얼마나 붙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연말 대목.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가장 치열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셔츠 단추를 끼우는 동작이 느려졌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경추척수증, 이른바 목중풍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추척수증은 목뼈 안을 지나는 척수가 압박을 받아 서서히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척수는 뇌에서 내려와 팔과 다리로 이어지는 핵심 신경 통로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목이 아픈 것보다 손의 미세한 움직임부터 먼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고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이 둔해지며 작은 단추를 채우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저절로 벌어지거나 오므린 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증상은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이른바 척수증 손이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문제는 손 증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걸음걸이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갈지자 형태로 휘청거리며 걷는다면 의심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거나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흔히 나타납니다. 증상이 더 진행되면 대소변 조절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피로로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경추척수증은 목 디스크나 뇌졸중과 자주 혼동됩니다. 그러나 질환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목 디스크가 특정 신경뿌리 하나가 눌리는 문제라면 경추척수증은 척수 전체가 압박받는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한쪽 마비가 특징이지만 경추척수증은 서서히 진행되며 양쪽 손발 기능이 함께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검사는 경추 MRI로 척수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추척수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원인이 염증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이기 때문에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증상 조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증상 발생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남을 위험이 커집니다. 예방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 고개를 숙이는 습관을 줄이고 목의 정상적인 시작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목을 펴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에는 엎드려 자는 습관을 피하고 목을 지지해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젓가락질이 달라지고 걸음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